안녕하세요. 저는 빅골타운에서 정보화 담당 스마트폰 기초 수업을 하게 된 공부하는 쌤 영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처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하고 앞에 대상이 없으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기초인데요.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기초부터 다지고 가는데 스마트폰 수업은 기종이 정말 다양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어디에 이 기준을 두고 수업을 해야 될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 폰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니신 분은 질문이 있으시면 수업 끝나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스마트폰 화면 구성입니다. 어떤 거든지 각각 화면에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더라도 이 컴퓨터에 이름이 있듯이 스마트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윗줄에 상단바 또는 알림 표시줄이라고 해서 시간, 그리고 와이파이, 배터리 충전 얼마나 정도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또 메시지가 와 있으면 메시지 알림, 카카오톡이 있으면 카카오톡 알림, 자, 이런 알림들을 표시해 주는 줄이죠. 그래서 알림 표시줄이라고도 하고요. 상단바에 있기 때문에 상단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따지면 작업 표시줄 있죠. 작업 표시줄에 컴퓨터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게 실행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여기도 알려주는 알림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앱, 아이콘 또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컴퓨터에 프로그램 아이콘들이 생기듯이 스마트폰에도 어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듯이 스마트폰에서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화면에 저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하시려면 그 어플 앱 아이콘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독바 또는 하단바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바는 고정되어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더라도 이 화면은 고정되어 있는 아래 하단 바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그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화살표는요, 점이 지금 몇 개 있죠? 저는 3개예요. 자, 3개인데 여러분들은 4개가 있을 수 있고 5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화면이 몇 개인지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니까 화면이 3개겠죠? 자, 3개여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밀어주시면 3개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점의 개수 중에서 점이 다른 것과 다르게 조금 더 진하고 크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페이지, 점이 크면 첫 번째 페이지란 소리고요. 두 번째 점이 크면 두 번째 페이지란 소리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점이 크게 다른 것과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을 처음에 켰을 때 보여지는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홈 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퀵 패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퀵 패널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상단바를 아래로 끌어내리면 와이파이, 자, 블루투스, 위치, 소리, 손전등, 자동 회전 등의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곳,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어플이나 기능이 표시에 있는 곳이죠. 그것이 퀵 패널입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저렇게 위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화면 회전, 소리, 자, 이런 곳. 그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퀵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퀵 패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라고 하고 근거리 무선 인터넷으로 대부분 무료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리에 보면 안테나 표시가 되어 있는 곳 많이 보셨죠? 자, 이것이 무선 인터넷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에 보시면은요, 어떤 것은 저렇게 안테나만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옆에 자물쇠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물쇠가 있는 건 뭐냐면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이 그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저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와이파이에 자물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카페 또는 뭐 식당 또 공공시설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자물쇠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거기 프론트 카운터 또는 그 벽면에 보시면 그 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함께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싶으실 때에는 해당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 자, 위치는요, GPS에서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찾기 등에서 사용이 되는데, 운전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아시죠? 위치 저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역학조사 하잖아요. 역학조사를 할 때 이 위치 정보를 보고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역학조사 할 때도 이 위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퀵 패널 메뉴 두 번째입니다. 자, 비행기 탑승 모드. 자, 비행기 탑승 모드를 설정을 하면 데이터는 물론 GPS, 블루투스, 전화, 메시지 등 스마트폰의 모든 전파 신호를 차단합니다. 했어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하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핸드폰이 유지가 된다면은 나중에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메시지도 안 와요. 어떤 분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한번 퀵 패널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고 비행기 탑승 모드에 불이 들어왔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리. 소리는 다 아실 거예요. 터치할 때마다 소리에서 진동으로, 진동에서 무음으로, 다시 무음에서 소리로 전환되는 거죠. 자, 다음에 화면 회전. 화면 회전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옆으로 볼 때 폰을 돌려주면 자동으로 회전이 되어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자동 회전이 아닐 경우에는
핸드폰을 옆으로 돌렸어도 세로로 고정이 되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면 회전이 보통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갤러리 들어가죠. 갤러리 들어가서 보시면 자동으로 회전이 되어서 사진이 보여지죠. 혹시 안 된다? 왜 안 되지? 왜 그럴까요? 화면 회전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 알아볼게요. 자, 모바일 데이터입니다. 스마트폰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금제에 따라 무료 제공량이 소진이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 요금제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요금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100기가 또는 50기가, 30기가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이 얼마만큼 된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쓰다 보면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죠. 폭탄 요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얼마만큼 썼는지 내가 이만큼 썼구나. 자, 제가 50기가를 씁니다. 50기가를 쓰면은 그 50기가가 거의 다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위험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또 수업을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절정 모드 있네요. 자,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지고 배터리를 절약하는 기능입니다. 절정 모드를 사용을 하면 휴대폰의 성능을 제한하여 사용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편집을 잘 해왔는데 그래서 뭐가 화면 배율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는 10% 정도 남았어요. 근데 화면이 꺼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절정 모드를 켜 놓으시면 핸드폰의 최소한 기능만 사용을 하도록 유지가 되고요. 배터리를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하면서 사용 시간을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절정 모드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퀵 패널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죠. 퀵 패널 메뉴. 자, 네 번째 블루투스입니다. 자, 블루투스 디지털 통신 기기를 위한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 서비스입니다. 자, 장애물이 없는 10m 이내의 거리에서 통신이 됩니다. 자, 10m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죠. 그래서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꼭 비처럼 보이죠? 자, 블루투스인데요. 뭐가 있냐면 블루투스 헤드셋이 있어요. 자, 블루투스 헤드셋은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없어서 무지 편해요. 그래서 귀에다 꽂아 놓고 전화가 온다? 그러면 그냥 헤드셋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통화가 자동 연결이 되고요. 그냥 버튼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음악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죠. 헤드셋으로. 블루투스 마우스 있습니다. 마우스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키보드도 있겠죠. 키보드는 안 써요. 마우스. 자,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고요. 이 마우스는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PC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이고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아주 작아요.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성능은 엄청 좋아요. 성능은 좋으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아주 용이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잖아요. 여행 못 가고 집에만 있죠. 근데 여행 가실 때 저거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핸드폰과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들으시면 아주 신나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를 어떻게 연결을 하냐. 블루투스를 켜주면은요, 만약에 제 헤드셋의 이름이 핸드폰에 쫙 뜹니다. 그러면은 그 헤드셋을 눌러주세요. 헤드셋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핸드폰과 이 블루투스 헤드셋이 연결이 되면서 연결이 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저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들으셨죠?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자, 센스인 거 아시죠? 꼭 눌러주시고 알림 필수입니다. 알림 꼭 눌러서 그 다음 수업이 있다 그러면 알림을 받으셔야 떠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